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정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60민주항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민주항쟁 32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0민주항쟁 32주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날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32주년을 맞은 오늘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며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합니다. 3.1운동과 4.19 혁명, 부산 마산 민주항쟁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0 민주항쟁까지 이 땅의 민주화 역사는 오롯이 평범한 시민의 힘으로 쓰여졌습니다.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지금은 평화와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올해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여전히 미완성인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2주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 정신과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차별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혁신과 개혁의 길을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열사의 숭고한 희생은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순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60 민주항쟁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완성과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7일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세계 교역량의 가파른 하락과 미중 간 통상 마찰 등으로 하방 압력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합니다. 실제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주요 20개국 상품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1,386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G20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추경 예산의 집행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재정 확대를 통한 투자와 소비 촉진, 산업구조 개편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 활력 회복을 위한 추경이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국회 거부로 인해 심사는커녕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없는 장외투쟁과 막말 정치로는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우리 경제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함께 적극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5차 고위당정협의 결과 내용입니다. 오늘 당정청은 2019년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 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 및 국민 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은 당내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 최고위원 7인,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청와대 측은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입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예방,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된 데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고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 이후 예산 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추경안과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총 6조 7천억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안전이 2조 2천억,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이 4조 5천억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 강원도하고 강원도 산불과 포항에 대해서 추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논평입니다.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추경안에 이미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산불과 관련돼서 이미 추경안에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불 대응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장비 확충 및 추가 피해 예방, 그 다음에 피해 지역의 일자리 지원 등과 관련돼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관련 예비비와 함께 추경 예산안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 지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지역에 대한 예산도 이미 그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경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현장 안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R&D를 포함해서 전통시장 등 주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지원, 포항 지역의 SOC 등과 관련돼서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강원도 산불을 비롯한 재난지역의 복구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가짜뉴스를 하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점 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법들을 점검하였습니다.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 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한 긴밀히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이 관련 특히 북쪽 지역을 통해서 이 남한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을 비롯한 관련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동 경로를 과학적 장비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의된 것은 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 및 당면과제였습니다. 당정청은 그간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로페이 등 대표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의 분에 대해 40% 소득 공제율 적용, 현행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며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 대비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의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제로페이 캠페인단을 구성해서 다음 주부터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안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률 재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최근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8월까지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논의사항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당정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과 경험을 살려 대회 운영 준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선수단 출입과 이동 등 교통 편의에서부터 테러 예방 등 안전 전반, 대회 홍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당은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집중해 완벽한 경기 운영과 안전한 대회를 만들어줄 것과 여름철에 개최되는 대회의 특성상 감염병, 식중독 등 식구미세, 수질 등 위험 요인 관리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신경 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정청은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회 금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남은 기간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회 여지를 확산하는 데 주력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